Ronaldo is R9. The best football player I have ever seen on the pitch. He was not playing football, he was football. 1997년 사람들은 한 선수를 보며 펠레와 마라도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 화려한 테크닉, 강력한 슈팅, 단단한 피지컬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스트라이커였죠. 그의 이름은 바로 호나우두였습니다.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축구전설 펠레와 마라도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던 그의 나이는 고작 21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축구 황제의 탄생을 확신했고 그를 페노메노라고 부르며 여태껏 보지 못한 압도적인 재능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못했죠. 신의 재능을 견디지 못했던 인간 호나우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호나우두는 1976년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질 축구인들이 그렇듯이 빈곤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유일한 희망은 축구공뿐이었죠. 그러던 중 11살의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호나우두는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축구에 대한 열정을 통해 항상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호나우두는 소셜라모스라는 실내 풋살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호나우두는 첫 시즌 166골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2년 뒤 14살의 나이로 브라질 2부 리그 상크리스토방에 입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나우두의 재능을 브라질의 레전드 자이르지뉴가 발견했죠. 자이르지뉴는 호나우두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부적인 재능을 지닌 소년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후견인이자 에이전트가 되어 호나우두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자이르지뉴의 지도 아래에서 호나우두는 한층 더 성장했고 브라질 U17 대표로 선발되어 남미 청소년 대회에서 득점왕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호나우두는 크루제이로에 입단했고 유스팀 데뷔전에서 무려 4골을 터뜨리며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그는 16세의 나이에 성인팀 데뷔전을 치렀고 첫 시즌 47경기 44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득점 능력에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은 활약들에 힘입어 호나우두는 고작 17세의 나이에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하게 되었고 비록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경험을 쌓았습니다. 월드컵을 마친 후 호나우두는 네덜란드의 PSV로 이적했습니다. 마치 적응기는 필요 없다는 듯이 호나우두는 첫 시즌 36경기 35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9495 UEFA컵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호나우두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당시 레버쿠젠의 공격수이자 독일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레전드 루디 펠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18살 선수는 처음 봤다 라고 언급하며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활약 덕분에 그는 불과 18세라는 나이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9596 시즌 호나우두는 부상으로 첫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무릎 부상은 그의 선수 커리어 내내 그를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1996년 호나우두는 19세의 나이에 세계 최대 이적료를 경신하며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시즌 호나우두는 또다시 본인의 압도적인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골을 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49경기 47골을 기록하며 라리가 득점왕과 유럽 골든부츠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콤포스텔라와의 경기에서 호나우두는 하프라인에서부터 단독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모두 지워버리며 놀라운 솔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경기를 본 언론들은 모두 펠레를 이을 축구 황제가 탄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원맨쇼를 펼치며 경이로운 활약을 이어간 호나우두는 20세의 나이에 단 1점 차로 발롱도르 2위를 차지했으며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역대 최연소로 수상했습니다. 다음 시즌 호나우두는 짧고 강렬했던 바르셀로나에서의 한 시즌을 마친 뒤 또다시 세계 이적료 기록을 갱신하며 인터밀란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밀란에서의 그의 활약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득점 외에도 다양한 패스플레이와 프리킥 등 점점 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인터밀란에서의 첫 시즌 호나우두는 32경기 25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올랐고 팀의 UEFA컵 트로피를 안겨주며 세리에 A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외국인 선수상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즌 총 47경기 34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21세의 나이에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까지 수상하며 발롱도르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마드리드는 호나우두를 펠레와 마라도나와 비교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보였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를 넘어서기까지 호나우두에게는 단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이끄는 것이었죠. 그렇게 출전한 1998년 월드컵에서도 그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있던 그날 밤 호나우두는 돌연 수면 중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발견한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뒤 호나우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잠에서 깨어났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호나우두의 컨디션이 비정상으로 보이자 당시 감독이었던 마리우 자갈루는 호나우두를 명단에서 제외시켰지만 호나우두는 자신은 괜찮다며 간절히 출전을 요청했고 이를 감독이 허락하면서 다행히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호나우두의 폼이 급격히 떨어졌고 브라질은 지단의 프랑스에 3대0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충격에 빠진 호나우두는 폼을 회복하지 못했고 98-99 시즌 리그 19경기 14골, 챔피언스리그 6경기 1골이라는 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9년 11월 21일 레체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부상으로 호나우두는 반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지나 2000년 4월 12일 라치오와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드디어 그라운드에 복귀했지만 너무 이른 복귀 때문이었는지 출전 6분 만에 무릎 부상이 재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 슬개건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호나우두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재활로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구의 신은 끝났다 라고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 그가 예전처럼 플레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나우두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호나우두는 오랜 재활 끝에 드디어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남미 예선을 간신히 통과한 브라질 대표팀은 팀 분위기가 최악에 달했지만 호나우두가 복귀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호나우두는 무려 8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브라질의 월드컵 트로피를 안겨주며 페노메노가 돌아왔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호나우두가 부상을 당했던 오랜 기간 동안 모라티 구단주는 호나우두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재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팬들 또한 한마음으로 그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월드컵 이후 호나우두는 돌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인테르 팬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나우두를 영입하며 갈락티코 일기를 완성해갔습니다. 호나우두는 데뷔 전부터 멀티골을 터뜨리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를 동시에 수상하며 본인의 가치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이후 이어진 챔피언스리그 8강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단 3번의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레알 팬들뿐만 아니라 메뉴 팬들로부터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4강전 네드베드, 델피에로, 부폰이 이끌던 유벤투스를 만나 1차전 선제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지만 부상 이슈로 인해 2차전에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2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 교체 출전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했고 호나우두의 레알 마드리드 첫 챔피언스 리그는 이렇게 4강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호나우두는 첫 시즌을 44경기 30골 8어시스트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치며 팬들로 하여금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시즌 호나우두는 리그 26경기 22골을 기록하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상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남은 리그 동안 호나우두는 단 2골밖에 추가하지 못했고 트래블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 코파델레이 결승전 패배, 심지어 1위를 달리던 리그에서는 막바지 5연패를 당하며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04-05 시즌 호나우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던 순수한 소년은 찾아볼 수 없었죠. 축구공이 아닌 파티와 여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생활 문제와 게으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며 경기력도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호나우두는 리그 21골을 기록하며 그의 게으른 태도와 반대되는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05-06 시즌 폼을 끌어올리며 7경기 7골을 기록하던 호나우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해트트릭을 앞둔 그 순간 루이스 페레아의 살인 태클에 발목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태클로 인해 사실상 호나우두의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홈에서 펼쳐진 엘클라시코에서 복귀전을 치르게 된 호나우두의 체중은 더욱 늘어나 있었고 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귀전 3대0 대패를 당했고 리그 7경기 7골을 달리던 호나우두는 23경기 14골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06-07 시즌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느슨한 태도를 가진 선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감독이었고 호나우두는 새로 합류한 반 니스텔로이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자 시즌 중반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적 후 14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카카, 바투 등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다시 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던 중 호나우두는 또다시 그라운드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왼쪽 무릎 슬개건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는 인테르 시절 호나우두를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게 했던 부상이었기에 호나우두는 실려나가며 그때와 똑같아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부상이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AC 밀란은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호나우두가 브라질에서 마약 스캔들에 휩싸이며 재계약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나우두는 2009년 조국 브라질로 돌아가 커리어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첫 시즌 호나우두의 몸은 마치 아이콘 매치를 뛰던 은퇴 선수들을 연상시켰지만 9경기 8골을 기록하며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더욱 체중이 불며 플레이가 게을러지자 팬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했고 결국 2011년 2월 14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성기의 호나우두는 역대 선수들 중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공격수였습니다. 현란한 테크닉, 완벽한 골 결정력, 그리고 그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줬던 압도적인 파워와 스피드, 그의 모습은 정말 축구의 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육체는 신을 담을 수 없었기에 그의 전성기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남과 동시에 너무 빨리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호나우두에게 부상이 없었다면 그는 펠레와 마라도나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